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안전보건공단의 임동욱 감사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인데 올해 4월 중에 뭐 업무 관련해서 여직원에게 회식 중인 식당에서 외부인들도 있는 데서 고압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직원이 우는 것을 보고 이 뭐 회식 장소니까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공공기관 라운지 익명 게시판에 게시를 5월 14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무실 내 흡연에 대한 불만도 제기를 하고 있고 관용 차량을 휴일에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도 제보가 되었고요. 저기 출장 그 기록을 쭉 봤는데 뭐 휴일 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록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제 장거리 출장을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국회도 장거리 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기차를 이용하거나 하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차를 다시 뭐 렌트를 하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휴일에는 해당되는 그 직원들이 휴일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4월에 있었던 그 뭐 공공기관 라운지 익명 게시판에 게시가 되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이게 그 감사실 직원 환송의 장소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이게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조용하게 불러서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잘못된 건 맞거든요. 제대로 못 챙겼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지적 받으셔야 마땅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5월에 있었고 감사께서 이미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도 이 사안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청와대 게시판, 청원 게시판에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감사님께서 평소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축적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한정희 의원님 이 자리에 서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2번, 3번 사항은 사실 무근입니다. 2번 사항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임기 초반에 제가 그 직원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무실에서 한 몇 대 핀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없는 거고요. 3번의 차량 관계는 사실 무근이고 출장도 아주 정상적으로 다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사항은 우리 감사실에서 1년 동안의 어떤 평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 과정이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4월이 지나가고 5월에 지나가고 유감 표명을 하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까지 공단 내 직원들의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거 외에도 감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앞으로 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용 차량은 장거리 출장은 가서 현지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행하시는 분들도 주말은 좀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다 잡아먹었네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이건 이제 제가 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특히 이제 단기 과정 말고 장기 과정의 경우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6월 6달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예체능계 졸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IT나 소프트웨어 이렇게 융합 과정을 가르쳐서 취업이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취업률이 이제 뭐 성과 지표가 돼야 되는데 장기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해당되는 운영기관이 협약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어떤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쪽에 취직하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취업률이 낮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협약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실태도 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협약기업, 잡플래닛에 등재된 협약기업에 대한 평판을 보시면
뭐 틸로는 지난번 우리 중노위 할 때도 한번 언급되었었던 그 취업 규칙 뭐 잘못되어 있던 기업이긴 한데 매우 독단적이고 직원들은 그냥 소모품 취급이다. 1년 버티는 걸 못 봤다. 야근 강도 엄청난데 야근 수당 당연히 없다. 다음 보시죠. 펜타토닉은 여기는 슈퍼올도 아니라 슈퍼정을 느낄 수 있다. 일하는 체계도 없고 말이 달라서 어제는 괜찮은 게 오늘은 안 괜찮을 수도 있다. 다음 것도 보시죠. 어시스트 코리아는 굳이 이곳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회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업에 대한 관리도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사의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인문 예체능 계열이니까 언론사들에게도 운영기관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기금 지원해주는 금액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그 60개였고요. 전체 운영기간이 2018년에는 50개, 2019년에는 55개입니다. 그런데도 해당되는 비율이 언론사 4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 저기에 4군데에 과도하게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언론사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협약기업 계속 근무 현황을 보면 2.7%, 2.1%밖에 안 됩니다. 저게 그러면 타 운영기관에서 운영했던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계속 근무 비율은 2017년에 3.6, 2018년에 4.4,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적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데 돈은 저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성과가 낮을 것 같으면 저걸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청년 수당으로 줘서 알아서 구직 활동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취업률이 협약기업 취업률이 평균 20%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협약기업 취업률이 13.9%로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올해 이미 이제 협약기업 요건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강화를 하고 약정 인원 대비 협약기업의 채용 예상 수요를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임무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기업 임직원을 강사멘토로 활용하고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 실습하고 견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개편을 통해서 협약 가능 시점 확대로 50에서 80%로 우수 협약기업 추가 발굴하고 수요 맞춤형 과정 선정 심사 강화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양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가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4군데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을 대표로 보면은 그래도 취업률이 66.3%로 전체적으로는 좀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